안녕하세요. 부부상담 갈등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어, 아홉 번째로 부부 갈등 다루기라는 주제로 같이 나눕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등 다루기에 있어서 부부 갈등의 문제에 일치된 관점을 갖는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같은 생각, 갈등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동일한 생각으로 같은 관점에서 나누게 된다면 또 서로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갈등 해결은 쉬울 수가 있겠죠. 다른 관점에서 당신의 문제고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에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면 갈등에 대한 협상, 의사소통 전략이 중심 주제가 된다. 갈등에 대해서 협상할 수가 있고 의사소통이 이제 변화되면 개선이 되면 갈등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관점이 다르고 책임을 전가하면 갈등 다루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 쪽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나오면 문제 해결은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갈등은 일치된 관점을 우리 부부가 같은 생각, 같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나갈 때 문제 해결은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일치된 관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로가 주장이 다르고 서로의 어떤 입장의 차이가 크다면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그 갈등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습득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과 변화가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며 그대로 수용하고 다른 점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변화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변화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변화될 수 있는 문제, 변화되기 어려운 문제.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훨씬 더 갈등을 오히려 줄일 수도 있고 나와 다르다. 생각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언어 패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라고 인정하면 오히려 갈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 남편도 변화되고 아내도 변화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변화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갈등이 있는 부부와 상담할 때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부부 관계의 주요 원인, 갈등의 원인을 파악해 보고 특별히 부부 간의 문제는 상호작용, 함께 살아가면서 생겨난 문제라는 그런 관점, 혼자 만든 문제가 아니다. 상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문제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배우자의 갈등 양식이 뭐냐 서로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두 번째는 갈등 양식이 어떤 형태인가 여러 가지 갈등의 패턴이 있습니다. 부부마다 어떤 상황에서 갈등이라고 어떤 상황 속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지 그 갈등 양상을 확인해 보고 그것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아보는 거죠. 항상 부부 갈등 속에는 폭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력의 가능성, 폭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늘 측정해 보는 것. 폭력이 있다면 부부 상담보다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폭력의 문제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어 폭력은 어떤 것인가, 파괴적인 언어 사용이 부부관계에 얼마나 해로움을 주는 것인지, 부부관계에 있어서 언어 사용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도 필요하고, 또 올바른 지침과 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 각 배우자의 힘과 통제 능력을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정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배우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주적인 공정한 관계에 대등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게 하고, 비난이나 원망을 줄이고 긍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언어 사용이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보다 개인적인 원가족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심층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집단 상담 혹은 개인 치료를 통해서 본질적인 개인의 문제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가 부부간에 공정한 어떤 싸움, 공정한 대결, 공정한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다, 언제든지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갈등에 있어서 변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변화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변화될 수 있는 문제는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요구하게 한다. 우리 구체적인 요구, 우리 남편과 아내가 사실 정확한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너무 추상적인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데, 특히 남성인 경우에는 이런 가능성이 아주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피곤하니까 대화를 나중에 하자,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먹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면 아마 상대방도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고 대화하기가 쉽고 해결책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상대의 요구에 대하여 평가해 보게 한다. 그 요구가 지나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죠. 부부가 변화를 원하는 문제에 일치점을 구축한다. 변화를 원하는 데 있어서 서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변화에 대해서 서로의 관점 차이를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일치점을 구축하고, 문제와 관련된 발달적인 개인적인 문제를 진단한다. 부부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발달적 과정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신혼기인지 아마 중년기인지 노년기인지 어떤 발달적 관계에서도 두 사람이 어떤 갈등의 문제, 숙제, 풀어야 할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발달적 과제 속에서 우리가 첫 아기가 태어났다, 또는 뭐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발달적인 과정이 또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런 문제를 잘 진단하면 오히려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대는 경청하게 한다. 부부는 부부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상담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해결책을 얘기하면
상대는 경청하고 듣게 하고 또 그것이 가능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 두 사람의 갈등이 고조되면 타임아웃을 요구한다. 예, 갈등이 이제 점점 높아지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스톱을 하고 타임아웃을 요구하고 잠시 쉬었다가 감정이 다운이 되고 이성적인 기능이 다시 찾아올 때 온전히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돌아올 때에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동의한 것을 부부가 동의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의견을 나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반복적으로 문제에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한다. 예, 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약속을 해서 티타임을 갖고 외식을 하고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것을 서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부부간에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서로의 성취감, 만족감, 또 성공감이 더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열 번째로 부부의 노력에 대하여 서로가 칭찬해주고 상담자도 부부에 대하여 칭찬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변화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항상 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변화되기 어려운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기 어려운 문제는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바꾸기가 힘들다. 원래 성격의 소질이 잘 안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부분도 있고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이 돼 있고 관습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변화가 어려운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한계 상황 속에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문제를 감정이입하여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남편이나 아내가 도저히 갈등 상황 속에서 서로가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감정을 이입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대방에 대한 분노, 어떤 미움 같은 것을 다른 어떤 것을 묻어둔다든지 또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남편의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의인화시킨다든지 객관화시켜서 남편은 남편이고 그가 소유한 감정은 감정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하게 자라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면서 감정적으로 나는 독립해서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독립해서 함께 수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또 두 번째는 토연하게 생각하면서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우리 예를 들어서 이혼할 만큼 심한 갈등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남편이 굉장한 문제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 때 만약에 그 문제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그 감정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에너지를 뺏기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되지만 문제는 문제고 나는 나고 나는 남편에게 이런 갈등과 문제는 갖고 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취미를 생활하고 내 나름대로 식사를 하고 내 나름대로 나의 자신을 하고 내 나름대로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초연하게 사는 그런 차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깊이 빠져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을 더욱더 허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내심을 통해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우리 너무 다급하게 조급하게 분노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감정은 감정이고 문제는 문제고 그런 것을 잘 초연하게 감정이입을 다른 것으로 던져버리고 문제와 감정과 나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수용하며 사는 방법이죠.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나를 중심으로 내가 다른 것에 몰두하고 일에 몰두하고 취미에 몰두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에 전심전력하고 몰두하면 그런 문제로부터 많이 자유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변화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초연하게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나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면 훨씬 더 인생이 또 관계가 삶이 풍성하고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갈등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 갈등은 필연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다. 친구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부부 관계도 가족 모든 관계 속에 인간과 인간의 상황 속에서는 친할 때도 있지만 갈등이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갈등이 반드시 있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는 개인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결혼의 성공과 실패를 만든다.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이기는 방법, 지는 방법, 타협하는 방법, 또 뭐 선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능력과 자원이 다릅니다. 어쨌든 갈등은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자기 지혜, 자기 어떤 노하우를 갖는 것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를 만든다고 보는 거죠. 부부는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울 수가 있다. 우리 상담은 교육도 되고 문제 해결도 되고 또 정체성을 새롭게 만드는 것도 되고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되고 성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서 이 갈등을 처리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받고 실천하고 또 감정을 풀어내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서서히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문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부 서로 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기술을 익히고 서로 다른 사람, 다른 존재, 다른 성격,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훨씬 더 수월하고 쉬운 삶의 패턴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늘 일어나는 갈등 문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욱더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부부 간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한 관계 또 질적으로 더 행복한 관계로 나갈 수 있도록 부부 상담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발전시키고 또 이론적인 모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